자,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4월 10일 총선거까지는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래도 반지성주의자들의 헌정 질서를 파괴문란시키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을 국민들은 선택할 것인가? 이 어둠의 세력들을 국민들은 결국 선택하고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한번 통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회의 과반을 점령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표는 품성에 있어서 그 인격에 있어서 누구 말 맞다나 빵점인 사람입니다. 정과 사범의 형수와의 욕설, 이 전화통화 내용 등이 이미 공개되어서 그의 인격이 어떻다 하는 게 증명이 됐을 뿐 아니라 7가지 죄명에 10가지 혐의로 재판받았는데 단식하고 기묘한 방법으로 사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그의 공천권 행사를 보면 군사정권 지도자들도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악랄하게 하지 않았 그런 악랄한 모습을 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반대파는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어요. 더 말할 것 없이 하나의 예를만 들겠습니다. 강북을의 이 박용진 의원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가 보인 행태. 그는 지난번 전당대회에 당대표 경선에 같이 나선 박용진 의원을 향해 가지고 비록 당대표에 나와서 서로 경쟁해서 마음이 좀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대표가 되면 당대표에 나선 이들의 후보 공천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 박용진 의원은 제 선거구 출신이 아니고 또 정치적 입장도 달리하지만은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모범적 행동을 해왔다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을 몇 번 해본 경험자인 저로서는 그를 높이 평가해 오던 차에 그를 자기를 반대하고 그리고 총선 후에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그를 제거하는데 제일 먼저 정봉주를 내세워가 낙마되고 조수진 변호사라고 하는 이 성범죄 전문가 내세웠다고 낙마하고 마지막에 대변인인 그의 측근 한민수를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3대 0으로 박용진 의원을 패배시키는 것을 보고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민수 대변인인가 하는 사람을 세 번째로 내세울 그 순간에 이재명 대표가 어디 있는지 제 측근 보고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서 어디 연설을 하고 다니는지 어디 있는지 좀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 제 측근들이 왜 그러냐니까 내가 달려가겠다. 내가 달려가서 이재명 변호사로서 내가 면식이 있으니까 당신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 박용진을 공천해야 된다. 이미 그는 최고위원회에서 탈당, 복권, 공천권을 완전히 대표 1인에게 귀일시키는 히틀러의 수권법에 준하는 이런 민주당을 완전히 소나기에 장악시키는 이런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만나가지고 당신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또 박용진 의원이 내 선거구에 있다 하더라도 지지할지 말지인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과반을 넘는 의석을 점령한 당대표가 박용진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박용진을 공천시켜야 된다. 내가 이러려고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 저의 솔직한 심정이 그 순간에 그렇게까지도 발동됐는데
그는 그의 반대파를 완전히 제초제 뿌리듯이 말살해 버렸어. 이런 사람이 다시 당을 장악하고 이런 사람이 2027년에 대통령 후보가 돼가 대통령이 돼?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끔찍하고도 끔찍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께는 그가 태연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젖어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고 그래야 알젠친처럼 나라가 망하도록 되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포퓰리즘 퍼붓기는 이재명의 전매 특허 아닙니까? 최근에도 그는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생활 보조금을 주고 대학생 전원에게 학비 면제를 해주고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포퓰리즘 공약을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 그는 품성, 인격, 지휘권 행사, 그의 정책 모든 것에 대해서 중국의 굴종적 태도를 취해놔놓고 어제 그저께는 중국하고 적대하면 안 된다. 무조건 쎄쎄라는 게 우리 한자로 쓰면 감사하다, 좋다 이런 뜻이지. 무조건 쎄쎄,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도 반미 외교, 반일 외교, 그래요 친중 외교의 포퓰리즘적 성격 그리고 품성 제로 이런 사람이 다시 당대표가 되고 이 40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군은 조국 혁신당이라는 걸 만들어가 상당한 인기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세운 후보들을 보면 전부 피의자, 피고인, 재판 대기자, 그리고 징계 처분으로 쫓겨나서 수사 대상인 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줄을 세워놨어요. 본인 자신이 1심, 2심에서 2년 실형 유죄 선고를 받고 그것이 대법원이 제대로 한다면 조만간에 이 사실은 선거와 관계없이 해야 되는데 조만간에 5월달이나 6월달에는 대법원 판결이 날 것이고 저의 법조 경험상 그는 상고 기각이 돼서 2심 유죄가 확정될 그런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위세를 보여 그 대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이런 전술로 범죄자들을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 공약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의 혁신당은 그 출발점이 결국은 이재명 개인, 조국 개인의 사법 처리 방탄을 외한 데서 비롯돼 가지고 급기야는 나라 전체를 흔드는 이런 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런 어둠의 세력들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상당 부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선택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 부지부식 간에 면역력이 생긴 겁니다. 이들의 주장의 또 한면에는 정권 심판이다. 우리가 국회의 다수를 차지해가지고 윤석열을 쫓아나겠다. 윤석열은 무능하다. 잘못한 일도 많이 저지르고 있다. 정권 심판이다. 그를 탄핵하겠다. 그를 쫓아나겠다. 이것을 방조한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에 대해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어가 그를 감옥에 쳐넣겠다. 이런 공약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회방한 사람들이 윤석열을 향해서 쫓아내겠다고 이러한 극언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반복되는 사이에 다수 국민들은 이들의 주장에 오염되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그 주장을 부지부식간에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되고 그리하여 드디어는 방조하게 돼가지고 상당수가 이들에게
투표를 하지 않겠느냐, 이들에게 표를 던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상 제1기관은 국민인 우리들입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지금 2년 사이에 잘못한 것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은 당장은 탄핵 사유가 절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약을 해서 헌정 질서를 허무는 일들을 서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을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들이 원 위치에서 이들을 냉정하게 바라다 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마음에 들지 않은 일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평가해야 되고 동시에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로 허물뜨리고 자유민주 체제를 근본부터 흔들리고 사법 질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용납하거나 양해하거나 방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그래 국민이 자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